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분 차연입니다. 자, 통계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는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수업부터는 구체적인 알맹이를 채울 겁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전체적인 설명을 했어도 이게 아는 상태에서 전체를 정리하는 거랑 아예 내용을 채우기 전에 정리하는 거랑 좀 와닿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습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한 이유가 전체를 보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아무리 해봤자 그 뒤에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배우고 나서 통계가 한 차례 끝나고 나서 다시 그 해당 처음 도입부 부분을 강의를 공부하다 보면은 선생님께서 그 전에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하셨구나. 이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럼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바로 이산항을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직접 구하겠습니다. 통계 파트는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 단원의 정규 분포랑 마지막에 통계적 추정 파트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8단원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금부터 시작할 바로 이산 확률 분포 또는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를 이용한 분포가 이산확률 분포인 거죠. 분포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이 분포, 영어로 디스트리뷰션인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을 당연히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 공식을 쌤이 모조리 다 증명을 해주겠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 거야. 확률 분포 구하고 분산 구하고 평균 구하고. 알겠습니까? 이런 수학적 상황이 있을 때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평균부터 할게요. M이라고 많이 써. 말했지만 영어로 mean이 평균이기 때문에 M을 쓰는데 이제 이걸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EX라고 씁니다. EX. 영어로는 expectation이 평균. expectation이 정확하게는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기대값은 무슨 말이냐면 그럴 정도로 기대된다, 예상된다, 예측된다. 기대값. 그래서 이제 읽는 방법은 원래 영어로 읽을 때는 expectation of X. X의 expectation, 기대값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우리는 평균,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확률 변수 X의란 말을 생략해가지고 그냥 기대값 이렇게 말하고요. 평균. 근데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또 쓰는 게 중요하냐면 뒤에 가면은 X제곱의 평균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은 AX 더하기 B의 평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확률 변수를 제곱한 것의 평균, 모든 확률 변수를 A, B 한 다음 B를 더한 것의 평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확률 변수 그냥 평균이 아니라 확률 변수의 X의, Y의, 몇 X의 평균 이런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더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요. 영어로 베리언스가 분산이야. 이 베리언스가 분산입니다. 분산. 분산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수치화시킨 건데 수학 기호로는 시그마 제곱을 쓰는 거고 지난 시간에 시그마가 표준 편차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자, 표준 편차가 있는데 그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그 S를 그리스 문자, 소문자로 대응되는 게 시그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제곱이 분산이기 때문에 이 분산 쓰고요. 이건 이제 VX, 확률 변수 X의 분산, variance of X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시그마 X라고도 쓰고, 그러니까 요 표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쓰는 표현인데 이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얘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야. 우선 도수 분포를 잠깐 설명하면은 우리가 EX를 어떻게 썼냐면요. EX를 시그마 FI에 시그마 XI FI 이렇게 썼단 말이야. 기억납니까? 각각의 별량을 갖게 되는 사람 숫자가 FI라고 했을 때 곱해서 싹 더하면은 총점이 나오고 이거를 전체 사람 수 나누게 되면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확률 분포 표로 표현하게 되면요. 확률 변수 x는 x1일 수도 있고 x2일 수도 있고 점점점 xn일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이 확률을 구하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 도수를 구하게 되면은 얘가 f1, 얘가 f2 점점점 이게 fn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요 값을 가질 확률은 얼마냐면요. 전체 사람이 시그마 fi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p1, p2 이렇게 쓰면은 요 p1이 뭐냐면은요. 전체 사람 숫자분의 fi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 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아무 말 없으면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전 앞면 뒷면 똑같고 주사위 1, 2, 3, 4, 5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이 확률인 거야.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 경우의 수. 근데 그게 뭐냐면요. 요거하고 똑같아. 이게 바로 내가 찾고 싶은 PI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쓰느냐? 시그마 XI, PI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서 평균 구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도수분포 표현된 거니까 실제로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랑 확률이 나와 있는데 이걸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하고 더하기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하고 더하기 점점점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평균 구하는 방법이고요. 앞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이 공식을 쓰는 겁니다. 언제 도수 분포, 언제 증명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 할 때 뭐 툴이라고 한 이유가 그냥 이 공식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평균이 나오는 거야. 한번 봐봐, 해볼게요. 주사위를 굴리는데 1부터 6에까지 눈이 나오잖아요. 주사위를 굴리면 평균 주사위의 눈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그 눈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 2, 3, 4, 5, 6 맞습니까? 이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맞습니까? 그러면 그것의 평균은 얼마나 되는 거야, 평균? 곱하는 거야. 6분의 1, 6분의 2, 6분의 6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6분의 1부터 6까지 하면 21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은 2분의 7이 돼서 3.5가 나오면 3.5가. 그러니까 주사위 눈에 나오는 것은 평균. 뭐 이런 내기를 해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하고 설날 세뱃돈을 걸고 도박을 해. 세뱃돈 너무 비싼데. 이렇게 하자. 100원을 걸고 요즘 100원 아무도 못 사네. 500원을 걸고 아이스크림 사기 시합을 했어. 저녁을 먹고 여러분과 선생님이 밥을 먹고 선생님이랑 얘들아 이런 내기를 한번 해볼래? 이런 내기를 한번 해볼래? 주사위를 굴려서 주사위가 눈이 얼마 나옵니까? 1부터 6이 나오니까 그래 좋아. 1부터 6이니까 그 중간은 3이지? 3. 그래서 3 이하가 3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너네들이 이기는 거야. 3보다 큰 수가 나오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럼 공평하지. 그 대신 3은 딱 반절이니까 비기는 걸로 하자. 그러면 누가 이기게? 당연히 쌤이 이기는 거죠. 왜냐면 기대값이 3.5니까 3.5를 기준으로 위아래가 똑같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은 방금 3을 기준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작다에 베팅한 사람이 불리한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1하고 2가 나오면 너네들이 이기는 거고 3이면 비기는 거고 4, 5, 6이면 쌤이 이기는 거니까 당연히 불리하잖아. 근데 이런 게 이제 아주 쉬운 예니까 눈에 확 와닿지만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면은 이거를 계산을 하지 못하면 유리 분리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확률이 발전한 이유가 이제 보통 중세시대의 도박으로부터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분산도 똑같습니다. 분산 표준 편차도요,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구하는 공식을 이제 도수분포표를 통해서 다 쓰기가 조금 번거로우니까, 쌤이 간단하게 몇 개만 해볼게요.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분산. 네, 똑같아요. 시그마 fi에 시그마 xi-m의 fi 이렇게 구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요 식 자체가 잠깐 이것도 있죠. 이것도 시그마 fi 분의 시그마 xi 제곱 fi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뭐 이렇게 쓸까요, 그냥?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하는 두 가지 방법들 중에서 이걸 이제 확률 변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가 뭐예요, 얘가? 얘가 확률 아닙니까, 확률? 얘가 PI 아닙니까? 전체 사람수, 시그마 Fi가 전체 사람수 분의 특정 사람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내가 이거 하는 거야. 시그마 xi-m의 제곱 PI.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거나 또는 이렇게 구하면 이 값이 또 PI가 되는 거야. 따라서 시그마 xi 제곱 PI 마이너스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수 분포표에서 구했던 도수가 들어갈 자리에 확률을 이렇게 분모랑 같이 해가지고 추가하시면은 결국에는 평균 분산 표준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얘가 확률 변수 x 제곱의 평균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갖다가 2x 제곱이라고도 씁니다. 이거는요 마이너스 m이 2x였잖아 방금. 요거를 제곱.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값이 vx. 이 노란색으로 쓴 식은요. 여러분 교재 한 칸에다가 써놓으면서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럼 얘 넘겨가지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게 되면은 확률 변수 제곱 평균을 구할 수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건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거지. 주사위 눈이 1, 2, 3, 4, 점점점. 확률은 6분의 1, 6분의 1 점점이라고 하면은 확률 변수 x제곱은 뭐야? 이걸 제곱하게 되는 거니까 1, 4, 9, 16 이런 거니까 이거 위아래 곱하게 되면은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표준 편차는요? 당연히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분산을. 자, 그래서 vx 구하는 방법은 편차의 제곱을 확률하고 곱해 싹 더하면 되고요. 또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그러니까 제곱한 거를 확률하고 곱해서 싹 더한 다음에 빼기 평균의 제곱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요? 분산의 루트를 씌우시면 되겠습니다. 양의 루트. 그럼 이번에는 ax 더하기 b를 또 역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하는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던 내용하고 완전히 똑같고 따로 또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ax 플러스 b, 확률 변수를 각각을 a배 한 다음에 b를 더하게 된 것의 평균은 평균을 구한 다음에 ab 한 다음 b를 더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ax 더하기 b라면 이게 a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b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표준 편차에다 루트를 씌운 거니까 여기가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죠. 절대값 a의 시그마 x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방금 썼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한 분산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 EX는 expectation, variance, standard deviation. 됐습니까? 지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단편적인 덧셈 뺄셈은 곱셈은 안 해도 돼요. 식만 제대로 세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정석 교재 문항 중에서 일부 문제가 뭐 이런 거는 사실 시험에도 나올 만한 내용이지만 일부 문제가 너무 계산량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오히려 수학을 하지 않고 산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계산을 좀 가볍게 보셔도 되겠어요. 주머니에서 흰 공 7, 붉은 공 3이 들어있을 때 임의로 5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하자. 그러니까 흰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붉은 공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5개를 꺼내니까 무조건 자 확률 분포를 뺄게요. 먼저 무조건 2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흰 공을 작게 뽑아도 2개는 무조건 뽑히는 거야. 3개 뽑힐 수도 있고 4개 뽑힐 수도 있고 5개 뽑힐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쓰기도 하고 P 괄호 열고 X는 XI 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개를 뽑으려면은 일단 10개 중에서 5개를 뽑고 분해 이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죠. 7 컨비네이션 2 그리고 여기는 3 컨비네이션 3이니까 그냥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3개를 뽑으려면요. 10 컨비네이션 5분의 이 중에서 4개, 이 중에서 3개, 이 중에서 2개. 그러니까 7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 컨비네이션 2. 됐니? 이게 수학적 확률 문제가 똑같네요. 10 컨비네이션 5분의 7 컨비네이션 4의 3 컨비네이션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10 컨비네이션 5분의 7 컨비네이션 5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확률분포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숫자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10CO가 되게 복잡하지만 분자는 좀 쉽죠. 그래도 봐봐. 얼마입니까 값이? 21. 이게 얼마입니까? 35 곱하기 3이니까 105. 이거 얼마입니까? 35 곱하기 3이니까 또 105. 얼마입니까? 21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이것의 모든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싹 다 더하게 되면은 1일 수밖에 없으므로 10CO도 사실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하게 그치? 굳이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아마도 이거 더하니까 이 값이 얼마야? 210. 210에 42 하니까 252가 아마 분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최종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느낌인 거야. 얘는 21, 얘는 21 곱하기 5, 얘도 21 곱하기 5, 얘 21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아마도 분모는 21 곱하기 12가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21 곱하기 12가 돼야지만 이걸 싹 다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10CO로 그냥 구해도 되는데 그냥 구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것의 B가 1대 5대 5대 1이므로 이 표는 이렇게 되겠네. X가 2, 3, 4, 5가 되면은 P는 12분의 1, 12분의 5, 12분의 5, 1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확률분포표. 보통 여기다가 합 1까지 보통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두 번째, 평균과 분산을 구하십시오. 자,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거를 위아래 곱해서 싹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로 통분하게 되면 12분의 위아래 곱하니까 2, 3, 5, 15, 4, 5, 20, 그 다음에 5 이렇게 하시면은 이 값은 12분의 42 하니까 이 값은 6, 22, 6, 7이 42 해서 2분의 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분산 구하는 게 조금 더 귀찮죠. 근데 분산 구하는 방법도 자,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 방법이 편차를 구해도 돼요. 편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i-m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2분의 7을 빼는 거야.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3 해서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9, 4분의 1, 4분의 1, 4분의 9 그거를 아래 거랑 곱해서 싹 더하게 되면은 바로 분산이 나옵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x제곱을 구하게 되면은 얘가 4, 9, 16, 25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랑 곱하게 되면은 뭘 구했어요?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좀 더 정수스러우니까 했고요. 자, 그러면 얘랑 곱하게 되면 무슨 12분을 통분하게 되면 12분의 4 더하기 95, 45 더하기 80 더하기 25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2분의 7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면은 분산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계산 안 할게요. 됐습니까? 자, 확률분포표를 만들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들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500원짜리 동전 1개와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온 동전의 금액의 합을 확률 x1이라고 할 때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구하고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십시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십시오. 어차피 분산을 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500원짜리가 하나가 있고 100원짜리가 이렇게 2개가 있을 때 앞면이 나오는 금액이니까 x를 이용해서 표현할까요? 근데 이제 확률 변수 x가 뭐냐면은 금액의 합이 x1이기 때문에 이 x는 뭐 0원일 수도 있고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이 100원짜리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이 200원일 수도 있고요. 합이니까. 500원일 수도 있고요. 600원일 수도 있고요.
700원일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클 수는 없네요. 그 다음 이것의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 0원이 나온 말이면 뒤밖에 없는 거 아니야. 얼마입니까? 8분의 1이죠. 전체 경우에서 10개 아닙니까? 얘 앞뒤, 얘 앞뒤니까 2 하니까 곱하면 8. 자, 100원이 나오는 방법은 얘가 뒤 나와야 되고요. 앞면, 뒷면 나와야 되고 얘가 뒷면, 앞면 나와야 되고 이게 500원짜리고 얘가 100원짜리라고 치면은 500원짜리 무조건 뒷면, 얘는 둘 중에 하나 앞면. 그러면 두 가지 가능하니까 옆선 8분의 2. 그 다음 200원 나오려면은 얘 뒷면, 얘 앞면 나오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8분의 1. 500원 나오려면 500원은 앞면, 나머지 뒷면이니까 또 8분의 1. 600원 나오려면 500원짜리 앞면이고 이게 앞면, 뒷면이거나 또는 뒷면, 앞면이거나 이렇게 되면 600원 나오겠네요. 8분의 2. 전부 다 앞면, 8분의 1 하니까 싹 다 하면 1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구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문제가 기대값을 구하십시오. 평균을 구하십시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주관식 문제 이렇게 나올 리는 없겠지만 뭐 나온다고 치면은 x는 xi로 써줘야 돼. 이렇게. 기대값은 위아래 곱하면 되는 거야. 번거롭네. 8분의 0은 곱할 필요가 없네요. 위아래 곱하니까 200, 또 200, 또 500, 1200, 700.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무조건 분산 구해야 돼, 분산. 이거는 이제 좀 숫자가 크니까 어쨌든 제곱의 평균 구해볼까요? 똑같아요. x제곱 구하면 0. 여기는 10의 4제곱. 여기는 4 곱하기 10의 4제곱. 여기는 25 곱하기 10의 4제곱. 어차피 전부 다 10의 4제곱은 필요 없으니까 얘는 36 곱하기 10의 4제곱. 얘는 49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아래 곱해가지고 더하게 되면 제곱의 평균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8분의 10의 4제곱으로 묶어내시면 위아래 곱하면 0이고요. 위아래 곱하면 0은 값은 2, 여기는 4, 여기는 25, 여기는 36 곱하니까 72, 여기는 49가 되고요. 빼기 방금 구한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곱이고요. 거기다 이제 표준표니까 루트를 주면 됩니다. 계산이 복잡한 거는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 8-6번. 두 개의 정육면체 AB가 있는데 A는 두 면에 0, 세 면에 1, 한 면에 2가 쓰여 있고. 뭔 소리야? 주사위가 1, 2, 3, 4, 5, 6이 아닌가 봐. 0이 두 개 쓰여져 있고 1이 세 개 쓰여져 있고 2가 하나 쓰여져 있고 이게 A 주사위고요. 그 다음에 B 주사위는 한 면에는 0, 두 면에는 1, 세 면에는 2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정육면체를 통해서 나오는 눈의 합을 X라고 할 때 평균 분산. 그러니까 무조건 평균 분산 구하기 전에 이것의 분포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럼 두 개의 합. 제일 작으면 0이죠. 1도 가능하고요. 2도 가능하고요. 3도 가능하고요. 4까지 가능합니다. 이걸 채우면 되는 거죠. 근데 주사위는요. 이게 막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개수가 세 가지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 확률 개념에서 같은 것이 섞여 있건 다르건 간에 확률 계산에 있어서는 모두 다른 것으로 가정한다. 기억납니까? 따라서 이거는 그냥 서로 다른 6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서로 다른 6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전체 경우의 수는 전부 다 36분의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확률을 쓰는 거 아니야 지금? 네, 36분의.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가 나오려면은 여기도 2가 나오고 여기도 2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가지 가능합니까? 여기는 반드시 2 하나. 여기는 이거니까 세 가지 해서 곱하게 되니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0이 나오려면요. 여기도 반드시 0, 여기도 반드시 0입니다. 0은 두 가지, 0은 한 가지니까 2 곱하기 1하니까 2가 되겠습니다. 1이 나오는 방법은요. 합이니까 여기는 0, 여기는 1이 돼도 됩니다.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곱하기 한 가지니까 세 가지. 또는 여기는 0, 여기는 0이 가능하니까 두 가지므로 2, 2는 4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표를 만드는 게 되게 소중하지. 그 다음 그 뒤에 연산은 그냥 뭐 거의 공식에 때려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통계라기보다는 이 각각은 수학적 확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수학적 확률보다는 할만합니다. 자, 2가 나오는 방법은 2, 0,
0, 2, 1, 1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합이 2가 되는 방법은. 2, 0이 나오려면 여기는 2, 여기는 0 나와야 되니까 한 가지. 0이 나오려면 여기가 0이 두 가지, 2가 세 가지니까 2, 3은 6, 6가지. 그 다음 1, 1 나오려면 세 가지, 두 가지니까 3, 2, 6.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3이 나오려면요, 똑같아요. 2, 1 아니면 1, 2. 2, 1 나오려면 2, 1, 두 가지. 더하기 1, 2는 세 가지, 세 가지니까 9가지. 어마어마하네.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내가 사람인지라 계산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산하는 방법 있죠. 무조건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검산해 보시면은 분모는 무조건 36이고요. 2 더하기 7 더하기 13 더하기 11 더하기 3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하면은 36이 되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평균하고 분산 구하는 거니까 평균은 이걸 곱해갖고 싹 더하면 되겠죠. 이거 안 합시다. 하지 맙시다. 이거 보면 0이고요. 36분의 1 통분하게 되면은 얘는 7 곱하기 2니까 7, 13 곱하기 2니까 26, 11 곱하기 3이니까 33, 12.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다음 분산. 똑같아요. 2x제곱 먼저 구하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건 앞에서 구했죠. 그럼 이거 어떻게 갑니까? 이걸 제곱하게 되면은 0, 1, 4, 9, 16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위아래 곱해갖고 더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다음 필수예제 8-7번. 자, 하나씩 해봅시다. 이게 이제 8-10번까지가 이 내용이구나. 그치? 전체적인 틀이 비슷해요. 네. 8-7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 적혀있는 카드 중에서 임의로 두 장을 선택했을 때 카드에 적힌 수 중에서 큰 수를 X. 그러니까 정의하는 방식이 여기까지가 이 앞부분이 문제마다 달라요. 정의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X의 확률 질량함수 평균 및 분산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 표를 실수 없이 제대로 쓰셔야 돼요. 근데 이 정의가 문제마다 다르니까 그 정의를 해석하는 과정이 일부 필요합니다. 1부터 10까지 있는데 가장 큰 수. 그러니까 두 장을 뽑으면 동시에 뽑았으니까 가장 큰 수는 일단은 2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1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 4, 9, 10. 근데 이게 앞에 문제하고 다르게 확률 분포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분포표도 구할 수가 있죠. 일단은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10 컨비네이션 2를 하니까 2분의 10 곱하기 9를 하게 되면은 45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문제는요. 45분의 점점점 45분의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몇 가지냐? 이거 9가지지, 9가지. 왜? 아니, 둘 중에 제일 큰 수가 10 뽑히려면 10이 무조건 뽑혀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1, 2, 3, 4, 5, 6, 7, 8, 9 다 가능한 거죠. 이건 몇 가지입니까? 하나는 1, 하나는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한 가지밖에 없죠. 이거는요. 제일 큰 수는 3, 작은 수는 1 아니면 2. 두 가지, 세 가지, 8가지. 이게 지금 확률 질량 함수. 이게 어떤 규칙성이 있습니까? 노란색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쓰냐? 자, P, 괄호 열고, 이 식 그대로 따라서 한번 써보세요. 확률 변수 X가 K가 될 때는 이 공식은 무조건 45분의. 그 다음에 이거랑 얘의 관계는 이 여기서 1만큼을 뺀 게 분자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확률 변수 X가 K일 때니까 K에서 2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굉장히 처음 공부하면 어색해요. 근데 사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쓰여진 표를 다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한 방에 식으로 빡 쓴 거야, 이게. 단, 이때 K 값은 얼마 가능합니까? 2부터 3, 10까지만 가능한 거죠. 1 안 됩니다. 11 안 됩니다. 네, 2부터 10까지만 가능하다는 걸 쓰시면은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보다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답으로 쓰는 단답형 문제나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쓸 일은 많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쓰여진 걸 보면서 이걸 읽을 일이 훨씬 많아. 그럼 이 말은 x가 2, 3, 4, 5, 6, 10까지구나. 그때 확률은 45분의 1, 45분의 2, 45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말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구합니다. 이걸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면 이걸 식으로 평균 분산을 구할 수가 있어요. 봐보세요. 얘 평균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위아래 곱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의 그지? 확률 변수가 뭐라고요? 45분의 확률 변수는 K. 이게 확률 변수예요. X가 K니까. K가 그리고 여기에 45분의 K-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XI. 이게 뭡니까? PI. 이렇게. 이게 이제 좀 보기 싫은 학생들은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에, 이거 1을 줄이면 1을 늘려야 되거든요. K 플러스 1에 45분의 K. 이렇게 써도 같은 말이에요. K에 2를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1입니다. K에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인 거예요. 요거 조금 더 쉽겠네. 그치? 그래서 이 식은요, 45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K제곱 플러스 K가 되고요. 이거는 45분의 1에, 기억납니까? 뭐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뭐 2N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은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을 구해라고 나와 있어요.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뭔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연산을 시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에게 그 개념이 익숙해지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뿐이고, 실제로 수학적으로 뭐 심오한 내용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 막 평균 분산 구하는데 막 정말 너무 지칠 수가 있어. 근데 지치면 안 돼. 그냥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서 연습시키는 것 뿐입니다. 선생님도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우리가 할 수 있지. 2분의 9 곱하기 10 이렇게 묶어내면은 계산이 됩니다. 뭐 계산이, 이거 사실 계산 예쁘게 돼요. 9 하시 보니까, 요렇게 하면은 2가 남고, 2가 남고, 약분 하면 3이 나와서 3분의 19에다가 1을 더하니까 3분의 22. 예. 뭐, 계산 맞나요? 3분의 22. 뭐, 계산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분산을 구해보세요, 분산. 분산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평균을 구했으니까, 똑같대, 방법이. 뭐, 이렇게 할까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평균이잖아. 봐봐. 시그마 K는 2부터 10까지 XI, PI 하면 그냥 평균이고요. 이걸 제곱의 평균 하니까 K의 제곱에 45분의 K-1. 이게 뭡니까? 제곱의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방금 구한 3분의 21을 제곱하게 되면 평균의 제곱. 이게 분산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죠, 이것도.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K 플러스 1의 제곱에 45분의 K를 쓰시면 이걸 전개하게 되면 이제 식이 쭈르륵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이거 사실 K가 1이면은 1 대입하게 되면 0이기 때문에 그냥 1부터 10이라고 해도 바로 풀어도 됩니다. 뭐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M의 제곱. 얘는 세제곱짜리니까 2분의 N의 M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 공식을 사용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푸는 생략. 됐죠? 자,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10장의 카드가 있다. 이들 카드에 각각 0, 2, 6 중에 어느 한 수를 써놓은 후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장의 카드가 쓰여진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러니까 0이나 2나 6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몇 장씩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걸 뽑은 숫자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그 말은 x를 뽑게 되면은 이 뽑은 숫자는 0이거나 2이거나 6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그 확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평균이 6이고 분산이 6 이하가 되도록 할 때 6이 써넣어야 할 카드는 몇 장입니까? 이 값이 몇 장입니까? 이 6이 몇 장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게.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얘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6인 거죠. 10분의 x인 거죠. 2를 뽑을 확률은요 10분의 y인 거죠. 얘는요 10분의 z인 겁니다. 근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무조건 10일 수밖에 없어요. 10장의 카드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봐봐. 평균 어떻게 겁니까? 곱하고 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은 10분의 0은 없으니까 2y 더하기 6x는 평균이 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나왔네요. 넘긴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은 y 더하기 3x가 문제에서 15라고 하는 식 하나가 나옵니다. 지금 문제가 x를 구하는 거니까 식 하나만 더 얻으면 되겠네. 그게 뭡니까? 분산이 6 이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분산을 구합니다. 분산은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할게요. 이거 제곱하게 되면 이 값이 0, 얘는 4, 얘는 36.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은 이 노란색과 아래를 곱하게 되면은 0은 사라지고 10분의 4y 더하기 36x 한 값이 6 이하가 되시면 되겠네. 그럼 이걸 넘기면 60이고요. 양변 4로 나누게 되면 y 더하기 9x 한 값이 15. 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뭐 구하는 겁니까? x를 구하는 거니까 y를 소거해 볼까요? y 자리에다가 이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y 더하기 9x가 15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y 자리에다가 15 빼기 3x를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식 맞나요? 4, 9, 36. 이거 뭐야 이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하셔야지. 빼기 평균의 제곱. 네, 이 값이 15 이하. 이거 아니야.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15 이하. 분산이 15 이하. 그러니까 넘기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23입니까? 24.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 6이야? 6이야. 넘기면 15, 150. 그냥 엽산 2y 더하기 18x가 150이니까 75. 이렇게 생긴 식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는 두 번째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 거니까 x를 구하는 거니까 y를 소거해 볼게요. 자, y 자리에다가 15-3x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15-3x 집어넣으면 없은 2y니까 30-6x 더하기 18x가 75가 되고 따라서 12x가 75에 30 빼니까 45가 되고 만족하는 x가 12분의 45니까 3점 얼마거든요. 그거 작아야 되니까 이 값은 3이거나 2이거나 1이거나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답이 이제 하나는 아니죠. 근데 이걸로 또 우리가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문제에서 y를 구하는 방법은 15에서 3x를 빼는 거니까 15에서 3x를 빼고 나면은 이 값이 얼마예요? 15에서 9를 빼니까 6이 됩니까? 15에서 6을 빼니까 9가 됩니까? 15에서 3을 빼니까 12가 됩니까? 얘는 15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xy 더하면은 10이 넘을 수가 없지요. 왜? 카드 숫자가 x개, y개, z개인데 그 더한 게 10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안 되는 거죠. 만족하는 x값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통계 단원 플러스 부등식 정수 조건 이게 통합된 형태의 문제인데 보통 이제 통계 자체만 가지고 봤을 때에는 개념상으로는 오히려 간단해요. 근데 이제 다른 단원이 통합돼가지고 좀 복잡한 느낌이고 자 오늘 8-8번까지 진행을 하고요. 8-9번, 10번 뭐 간단한 증명 문제나 약간의 식변형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연속 확률 분포의 이산항을 분포의 독특한 형태인 바로 이항 분포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공부를 해보니까 배운 게 별로 없지. 왜?
이산항을 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증명 간단하게 하고 이거를 구체적 사례에 계속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문제에서 기본적인 이론은 간단해요. 그러면서 상황이 말로 막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표로 만들거나 확률 질량 함수로 만들 수만 있으면 또 그 뒤에 계산은 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해서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통계단은 자연스러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확률 분포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